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운용 중인 다련장에 관한 소식을 전할까 합니다. 우리나라의 다련장 하면 천무가 생각이 나실 텐데요. 제가 천무에 관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운용 중인 또 다른 다련장인 M270 베메라레스의 새로운 소식도 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M270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나라에는 1998년부터 1차로 29대를 그리고 2차로 29대를 도입해서 총 58대의 M270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후반에 도입한 10대는 M270A1이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다른 나라들이 운용하고 있는 M270은 주로 A2형이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상당히 구형의 M270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 수급 문제도 있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M270은 제1포병여단과 제5포병여단에서 운용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M270A1은 우리나라의 화력여단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M270은 솔직히 에이테킴스2도 운용할 수 없는 등 그 한계점이 명확했기 때문에 천무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계속 업그레이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천무가 등장을 했고, 지금은 그래서 M270에 대한 업그레이드 이야기는 없고 퇴역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M270 MLRS가 지금 점진적으로 천무와 교체되어서 퇴역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은 포병여단에서 운용하는 기본형 M270부터 점진적으로 퇴역을 하고 있고, 화력여단의 M270A1이 가장 마지막에 퇴역하게 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M270의 퇴역 소식을 들은 분 중에서 에이테킴스를 운용하는 M270A1은 아까우니 계속 운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의 M270 MLRS가 조기 퇴역하는 이유가 바로 이 에이테킴스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사거리 165km대 에이테킴스1을 111발을, 그리고 사거리 300km의 에이테킴스2를 110발을 도입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던 미국은 흔히 자탄무기 확산 금지 조약, 그러니까 특정 재래식 무기 금지 협약 CCW에 서명은 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의 국내법에 따라서 CCW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공급했던 모든 자탄무기에 대한 후속 군수 지원을 중단해 버리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에이테킴스에 대한 후속 군수 지원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보유한 에이테킴스는 창정비를 통한 수명 연장이 불가능해진 상태이죠. 그럼 우리가 보유한 에이테킴스의 수명은 얼마나 남았느냐고 했을 때 미국이 준 자료에 따르면 에이테킴스1은 2018년까지, 그리고 좀 더 복잡한 에이테킴스2는 1에 비해서 나중에 도입되었지만 수명이 더 짧아서 2017년까지가 수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당연히 전 세계로 무기를 운반해서 운용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는 온도와 습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지하탄약고에서 에이테킴스를 보관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이 넘긴 자료보다는 좀 더 수명이 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래봤자입니다. 지하탄약고에 보관을 해도 에이테킴스의 수명은 2020년대 초반이면 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무가 배치되고 있는 지금에서는 더 이상 M270을 우리가 유지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M270은 작년인 2023년부터 천무의 배치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퇴역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천무로 대체되니 전혀 문제가 없는 건 아니고 조금 문제가 있긴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에이테킴스를 대신해서 한국형 전술탄도 미사일인 KTSSM을 배치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배치되어 있는 KTSSM은 사거리 180km에 탄두도 자탄무기가 아니라 적의 벙커를 관통하기 위한 관통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KTSSM1으로는 에이테킴스를 완벽하게 대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에이테킴스를 대체하기 위해서 개발되고 있는 게 사거리 300km의 자탄무기를 가지고 있는 KTSSM2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KTSSM2는 본개발인 체계 개발이 2027년에 끝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우리나라에 전력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화력여단의 M270A1은 아마 에이테킴스의 수명이 끝났음에도 KTSSM2가 배치될 때까지는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어찌되었든 드디어 구룡 130mm 다련장에 이어서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MLRS까지 점진적으로 퇴역하고 있어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의 유일한 다련장 무기는 천무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 천무의 도입 수량도 더 확대될 거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의 천무는 앞으로 어떻게 배치될까요? 현재 천무의 정확한 생산량은 비밀이라고 하지만 대략 350대를 배치한다는 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 천무가 배치되어 있는 부대는 우선 전방에 7개의 주요 사단의 12대의 천무로 구성된 사격대대가 배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8개의 군단 포병단의 18대로 구성된 천무대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력여단에도 2개 대대가 배치되어 있고요. 여기에 서북도서의 해병대에도 약간의 천무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계획된 천무 생산 수량인 350대는 이 정도에 배치를 하면 전부 배치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이 부대들 말고도 천무의 배치를 확대할 생각입니다. 우선 해병대에는 서북도서에 6여단에만 배치되어 있지만 나머지 해병대에도 배치를 확대해야 하고요. 그리고 전방의 주요 7개 사단이 아닌 나머지 사단들에도 확대 배치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천무의 추가 생산 계획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현재 최종적으로 추가 생산되는 천무까지 합치며 우리나라에서의 천무의 최종 배치 수량은 600대에서 700대에 선이 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배치되고 있는 수량의 2배로 배치 수량이 확대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천무는 그 발사대는 그리 비싸지 않지만 천무에서 발사되는 로켓은 엄청나게 비싼 물건이고 우리나라는 전시 치장 물자까지 치장을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천무의 배치 수량을 2배로 늘린다는 건 어마어마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뜻도 됩니다. 아마 수십조 원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저는 천무의 추가 생산 계획은 환영합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차륜형 자주포가 높은 전술기동력으로 인해서 각광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실상은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큰 활약을 보이고 있는 포병 시스템은 누가 뭐라고 해도 바로 미국으로부터 공급된 하이마스입니다. 하이마스의 활약에 따라서 전쟁의 향방이 바뀌고 있고 하이마스에서 발사되는 에이테켐스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걸 허용하느냐의 문제에 따라서 지금 러시아에게 밀리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운명이 바뀔 정도로 하이마스는 그 어떤 무기보다도 우크라이나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이마스는 트럭에 올려진 형태의 무장이므로 적의 드론 공격에 대한 생존성이 월등하게 높기도 하고요. 뭐 솔직히 하이마스가 트럭에 올려진 형태가 아니라고 해도 GMLRS의 사거리가 80km에 이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른 야포들에 비해서 적의 위험에 노출될 확률 자체도 높지 않고요. 그래서 하이마스 같은 차륜형 다련장은 지금 현재 존재하는 포병 전력 중에 가장 강력한 포병 전력임에는 두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하이마스는 C-130 수송기에 의해서 운반이 가능하게끔 경량화를 하기 위해서 발사기를 하나로 줄였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에이테켐스를 한 번에 한 발밖에 발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경우 만약을 대비해서 하나의 목표에 미사일을 2발을 발사하는 게 일반적이고 그래서 하나의 목표에 미사일을 2발을 발사하기 위해서는 하이마스는 2대를 동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PRSM이라는 에이테켐스를 대신할 새로운 전술미사일을 개발했고 이 미사일은 하이마스에도 2발이 탑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미사일은 기존 에이테켐스에 비해서 사거리도 600km까지 증가했고 정확도도 기존 에이테켐스가 원형 공차가 10m였다면 이 미사일은 5m급으로 정확도도 대폭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거리가 늘어나고 정확도가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역시 위력은 대폭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위력이 감소해서 기존 에이테켐스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정확도를 요구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낮아진 위력은 핀포인트 공격으로 만회를 한다고 하지만 역시 그렇다고 해도 위력이 대폭 줄어든 만큼 엄청나게 많은 확산탄을 살포해서 적의 대규모 병력을 공격하는 역할은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천무에는 2개의 발사기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에이테켐스와 비슷한 크기의 KTSSM을 2발이나 한꺼번에 운용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항상 현존하는 포병 시스템 중에서 우리의 천무가 가장 뛰어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천무가 사단 포병대에도 필요한 이유는 새로운 전략 전술에 따르면 하나의 사단의 작전 범위는 60km까지 확대되었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58구 경장 자주포를 개발하려 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K9A3라는 58구 경장 자주포를 개발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58구 경장 자주포의 개발에 실패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과연 58구 경장 자주포가 가능할지 의문이 들기도 하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우리 천무나 하이마스에서 운용하는 GMLRS는 사거리가 80km에 이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 그대로도 새로운 교리에 따른 사단의 작전 범위를 전부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육군도 사단 포병대에 대한 천무의 배치를 확대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앞으로 천무의 수출 가능성도 엄청나게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천무라는 시스템이 그 탄약 가격까지 하면 엄청나게 비싼 시스템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나 그러나 천무가 현대전에 가장 부합하는 포병 전력이라는 건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천무의 수출은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며 아마 앞으로는 K9의 수출량을 따라잡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만 천무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역시 특정재래 무기 금지 협약 CCW일 것입니다. 물론 천무에서는 GMLRS를 발사해서 핀포인트 공격을 하는 능력도 있지만 역시 대량의 자탄 무기를 발사해서 적의 대규모 병력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천무에게는 자탄 무기가 꼭 필요한데 CCW는 이 자탄 무기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현재 우리 천무를 수입해간 사우디 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자탄 무기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고 천무용 GMLRS인 K239탄과 고폭탄만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탄 무기를 가지지 못하는 천무의 위력은 대폭 반감될 수밖에는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불발률 1% 이하의 자탄을 지금까지 개발하고 있었고 제가 전에도 이 불발률 1% 이하의 자탄의 개발에 성공했다고 소식을 전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천무의 탄약을 생산하는 하나는 물론 K9의 탄약을 생산하는 풍산까지도 불발률 1%의 자탄을 개발하는 데 성공한 상태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천무의 주력탄은 우리가 미국에서 M270MLRS를 도입하면서 한화에서 라이센스 생산하고 있던 M26탄입니다. 우리 한화에서는 과거 M26탄을 KM26이라는 이름으로 라이센스 생산을 했었고 MLRS에서 운용하는 건 물론 당연히 천무가 개발되고 나서는 천무에서도 주력탄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하지만 천무가 추가 생산됨으로 인해서 M26탄도 추가 생산할 필요가 생겼고 그래서 미국의 M26탄의 라이센스 갱신을 요구했지만 미국은 CCW를 준수하는 자신들의 국내법을 내세워서 라이센스 갱신을 거부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과거에도 불발률 1% 이하의 자탄을 개발해서 미국의 라이센스 갱신을 요구했지만 결론은 우리가 새로 개발한 불발률 1% 이하의 자탄을 미국에 가지고 가서 미국의 화이트샌드 시험장에서 시험한 결과 우리의 자탄은 불발률이 1%가 넘어갔습니다. 분명 한국에서는 불발률이 1%가 넘지 않던 자탄이 미국에서는 불발률이 1%가 넘어간 이유는 우리나라는 M26탄의 최대 사거리를 시험할 수 있는 시험장이 없어서 우리는 새로운 자탄을 최대 사거리로 발사해서 시험하지 못했고 미국은 우리의 자탄을 최대 사거리로 발사를 해서 시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불발률이 1%가 넘지 않던 자탄이 미국에서는 불발률이 1%가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M26에 대한 라이센스 갱신은 최종적으로 실패하기도 했죠. 그러나 그래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천무의 배치 확대로 인해서 자탄을 가진 주력탄이 필요했었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불발률 1% 이하의 자탄의 개발에 도전을 했고 과거 실패 사례를 감안해서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시험장까지 가서 시험을 한 결과 최대 사거리에서도 불발률 1% 이하를 달성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주력탄을 개발해 내는데 성공을 했고 그 결과 우리는 올해 초부터 이 불발률 1% 이하의 신형탄의 양산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화에서는 이 신형탄이 본격적으로 생산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탄은 불발률이 1% 이하이기 때문에 CCW의 규제를 받지 않고 그래서 수출도 자유로운 무기입니다. 그렇기에 아마 공개는 되지 않겠지만 사우디 등 우리 천무를 도입한 나라들에게 수출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수출되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의 새로운 탄이 사우디 등에 수출될 건 분명히 확실한 사실이지만 수출되는 사실 자체는 공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초반에는 자탄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하지 않다가 에이테킴스 등 자탄 무기를 지금은 공급하고 있고 그리고 이 자탄 무기의 놀라운 위력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자탄 무기의 필요성은 아주 크게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CCW에 의해서 다른 나라들은 자탄 무기를 구입할 방법이 없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CCW 협약 안에서도 자유롭게 판매될 수 있는 자탄 무기는 현재로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불발률 1%를 증명한 우리나라의 자탄 무기뿐입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이 무기 때문이라도 천무의 수출은 더 확대될 것이고 아마 천무를 도입하는 모든 나라들은 우리의 자탄 무기를 도입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당연히 한국형 GMLRS인 K239탄에도 자탄형 모델과 고폭탄형 모델이 존재하는데요. K239탄에는 자탄이 대략 250여 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무유도 로켓에는 자탄이 무려 500여 개가 들어간다고 하고요. 그러나 아무리 무유도라고 해도 대량의 자탄이 들어가는 등으로 인해서 가격은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고 발당 가격이 한국형 GMLRS인 K239탄에 비해서 절반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GMLRS보다는 싸지만 역시 가격이 상당히 비싸고 그리고 이 비싼 탄약을 대량 생산해서 앞으로 추가 도입되는 천무용까지 전부 치장을 하려면 들어가는 비용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천무라는 다련장을 도입하는 총비용은 우리가 KF-21 보람의 전투기를 개발하고 배치하는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역시 포방부라고 불리는 나라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나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포병의 중요성은 더욱더 부각했고 그리고 하이마스 같은 다련장의 중요성은 그 중에서도 더 부각되었기 때문에 비록 포방부라고 불린다고 해도 천무의 도입 수량 확대는 분명 반갑고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 군의 천무 추가 도입이 옳다고 보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